안녕하세요. 2024년 6월 5일 수요일 3분봉 7번 아이언 패턴 매일 과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3분 70억 검색된 종목은 48개, 그 중에서 당일 고정지표 3가지를 모두 뚫었던 종목은 28개, 그 중에서 피봇 2차 저항선 위에서 5가지 패턴이 발생한 종목은 7종목이었습니다. 넥스틸, 동양철관, 휴스틸, 화성밸브, 네오셈, PSK, SB소프트 이렇게 7종목이었고요. 그 중에서 화성밸브라는 종목 질질이 패턴으로 골라봤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들 먼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지금 영상은 최근 제가 요 몇 개, 한 2개였나요? 3개였나? 네, 녹화에 쓰였던 새로운 그 녹화 프로그램이 아닌, 지금까지 줄곧 최근 몇 달 동안 사용했던 OBS라는 프로그램으로 다시 영상을 제작하고 있고요. 음질 부분에 있어서 뭐 큰 차이 못 느끼시면 큰 차이 특별한 댓글 안 달아 주셔도 되고, 혹시나 음질의 차이가 조금 다르게 느껴지신다면 언급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좋았다, 혹은 어제 것이 좋았다. 어제 거하고 오늘 거하고 2개 비교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 것도 괜찮았다. 뭐 오늘 것도 괜찮았다. 뭐 이러면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이 OBS라는 프로그램은 조금 이제 더 디테일한데, 얘는 그냥 녹화에 최적화되어져 있어서 이런 글자를 쓰거나 뭐 이런 하는데 조금 불편하죠. 그 다른 툴을 좀 써야 되는데, 어제 제가 사용했던 그 프로그램은 국산 그 무료 프로그램인데 개발자가 아주 엄청나신 분이신 것 같아서 뭐 칠판도 되고, 그래서 그걸 쓸까 싶어서 한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음량 조절이나 이런 거는 사실 이게 좀 더 편해요. OBS라는 게 지금까지 그냥 줄곧 써왔던 빵장님도 쓰시는 이 OBS라는 이게 글로벌 프로그램이니까 이게 훨씬 더 음량 조절이나 뭐 이런 데는 훨씬 더 편하고, 라이브 할 때는 무조건 얘를 써야 되고, 그런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오늘 시장 코스피는 421, 444 하락한 종목이 좀 더 많았으나 상한가는 2종목이 있었고, 거래대금 13조, 그리고 등락률은 1.03% 상승해서 이렇게 상승 양봉으로 마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하락한 종목이 조금 더 많죠. 코스닥도. 그래서 상한가는 2개고요. 거래대금은 8조 0.58%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차트를 보면 양봉으로 마감이 되었네요. 코스닥도 분봉을 잠깐 5분봉입니다. 위에서 저항받던 이 구간에서 그냥 계속 이렇게 놀았던 것 같고요. 코스닥은. 코스피는 어제 놀았던 어제 저점에서 어제 고점 이렇게 그어 넣어 보면 그 위에서 오늘 조금 움직였던 게 확연히 조금 눈에 띄는 그런 모습이죠. 어쨌든 일봉으로는 여기 아직 60일 이동평균선 밑에서 이렇게 지금 꼬다리처럼 삐져나와서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꼬다리처럼 삐져나와서 내일 휴일 이고 금요일 징검다리 연휴 하루 남기고 또 이제 징검다리 연휴인데, 그 연휴 동안 좀 올려줄 건지 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코스닥은 계속 여기 지금 여기 저점으로 놓고 보면 때렸다가 지금 20일 이동평균선 딱 부딪혀서 오늘 마감을 했네요. 좀 올라갈 건지 말 건지 뭐 그런 부분들도 조금 관심사항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3분 70억 검색된 종목들과 7분 아이언 패턴들 종목들 하나씩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한 가지 오늘 영상에서부터 제가 언급하고자 하는 5패턴의 기준, 5패턴의 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일단 제 숙제는 제 스스로 복귀하고 공부하는 용도로 사용되지만, 그래도 적지 않은 분들께서 같이 영상을 보시고 또 이를 조금 힌트 삼아서
본인들의 공부에 활용을 하시는 분들 혹은 처음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정확하게 제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5가지 패턴에 대해서 언급을 다시 한번 더 드려볼까 합니다. 오늘 OBS라서 메모장을 하나 띄워서 5가지 패턴 플러스 거래량의 매매 기법입니다. 기법이고 이거에 일단 기본 전제는 기준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돌파 매수입니다. 돌파 시 매수. 이거는 일단 베이스로 깔고 가는 겁니다. 돌파가 예측이 되어 미리 들어가는, 예를 들자면 여기에서부터 호가창에서 나는 이게 여기를 돌파할 걸로 보였다 라든가, 여기 시작가에서부터 나는 이미 돌파라고 보여서 들어갔다라고 하는 건 오늘 영상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건 이미 5패턴이 완전히 몸에 익은 분들이나 아니면 감각적으로 타고난 감각을 갖고 계신 분들 혹은 굉장히 오랜 기간 경험적으로 이 단타 매매에 능하신 분들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5가지 패턴이 익숙하지 않거나 돌파 매매가 익숙하지 않거나 그런 분들은 그냥 베이스로 돌파 시 매수한다. 돌파를 확인하고 매수한다. 돌파 시 매수라기보다는 돌파를 확인하고 매수하는 걸로, 이것도 사실 좀 개념적으로 좀 어렵긴 해요. 돌파 시 매수했는데 3분봉 종가상으로 꼬리 달고 빠져버리는 경우도 많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돌파를 확인했더니 이미 많이 올라가 버렸더라, 이런 케이스가 발생하죠. 어느 경우든지 손절은 각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자, 하나씩 짚어가겠습니다. 상한선 패턴. 기준봉 돌파 매수기 때문에, 즉,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기준봉 발생하고, 눌림 후 재돌파 매수죠. 여기서 눌림 후 재돌파 매수이기 때문에 이 눌림, 우리가 정의를 내려야 할 것이 기준봉 정의 내려야 하고요. 제 기준봉 정의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기준봉도 있겠지만, 제가 앞서서 설명 한번 같이 공유해 드린 기준봉은 이렇게 한번 판단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얘도 보면 검색 기준과 상한선 밖으로 뛰쳐나간, 그리고 3개의 이동평균선이 모두 정배열로 벌어진 상황. 3가지를 모두 만족시키니 얘네들의 기준봉 또는 기준봉들이 되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정의 내려야 될 게 바로 눌림의 정의입니다. 눌림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이거 따로 제가 혹시나 기회가 되면 따로 한번 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눌림의 정의. 이 눌림의 정의를 5패턴을 가지고 할 건데요. 첫 번째 상한선 패턴에서 눌림의 정의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급등 패턴이기 때문에 이 눌림의 패턴, 상한선 패턴 S 패턴도 마찬가지고 이 22평 터치 대두도 마찬가지인데요. 상한선 패턴에서는 무엇보다 기준봉은 당연히 상한선 밖으로 나갈 것이고, 눌림이 상한선과 5,2평 사이의 음봉 및 음봉 캔들로 정의를 내려 보겠습니다. 이 캔들이 나오고 지금 여기 넥스틸처럼 조금 확대를 한번 해볼까요? 넥스틸처럼 기준봉 드리고요. 기준봉이 발생하고 상한선 안으로 들어오는 음봉이 발생하고, 그 다음
더 이상 빠지지 않고 네, 바닥을 확인해주는 양봉이 나올 수도 있겠죠. 음봉이 하나 더 나올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나서 돌아 나갈 때 520평을 네, 지지받고 돌아서 이렇게 나가겠죠. 네. 그때 돌파를 확인하고, 돌파를 확인하고가 이 종가가 될 수도 있고요. 요렇게 치고 올라갈 때 이 급등하는 거래량에서도 확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네, 또 국면의 전환 영상이나 호가창이 사실 좀 어렵긴 해요. 저도 호가창을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영상을 만들 수준은 못 됩니다. 하지만 휘리릭 하면서 올라가는 어떤 그런 느낌들은 경험적으로 어느 정도는 체득이 가능할 것 같아서,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건 상한선 안으로 확실하게 들어온 음봉 캔들을 저는 지금 이 시간부터 네, 상한선 패턴의 조정 캔들로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봉 캔들이 출현하고 네, 1에서 4개 캔들이겠죠. 을 조정 후 520평 지지 받는 재돌파 상승이겠죠. 네. 거래량 수반은 거래량 필수고, 네. 거래량 없으면 올라가도 꼬리 달고 바로 빠져버릴 테니까요. 요렇게 상한선 패턴으로 정의를 할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 520평 S 패턴은 뭐 잘 아시겠지만 상한선 패턴만 캔들과 이평선의 관계고요. 나머지들은 네, 520평 S 패턴, 22평 패턴 두 개는 520평과 그러니까 2평 간의 관계입니다. 520평이 12평의 지지를 받고 S자로 돌아 나가는 재돌파 상승입니다. 여기도 거래량 필수고요.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 좋겠죠. 오늘 S 패턴 나온 게 뭐 볼까요? X 패턴이 나온 게 있는지는 여기 S 패턴이 나왔네요. 요것도 사실은 정말 엄밀하게 따지면 자, 여기 기준봉을 놓고서 여기 기준 상승 나왔고, 그 기준 상승 이후 520평이 12평을 이렇게 지지받고 돌아서 나가는데 여기 살짝 꼬였어요. 그러니까 12평이 이렇게 올라가고 520평이 이렇게 올라오다가 12평에서 그러니까 12평 터치 패턴 같은 느낌. 요게 가장 네, 전형적인 520평 S 패턴인데, 가끔 이렇게 살짝 요렇게 꼬이는 경우 있어요. 요 정도까지는 네, 제가 숙제로 두긴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도 보면 요 부분이 이렇게 살짝 꼬였다가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데드 크로스가 이렇게 살짝 나요. 이렇게 이 정도까지는 오케이 하겠다는 이야기죠. 근데 520평이 이렇게 꼬이면서 올라가는 이 정도 벌어지는 것들은 이건 조금 네, 너무 컴퓨터처럼 하는 것 같아서 조금 거시기하긴 한데, 네, S 패턴도 그런 식으로 조금 타이트하게 숙제를 네, 그래서 흡사 네, 12평 터치 패턴의 모습 같은. 네. 그래서 12평 터치 패턴이라는 건 없습니다. 네. 제가 임의로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싶진 않고요. 520평 S 패턴 그대로 차용을 할 건데, 흡사 12평 터치 패턴 모습 같은 그런 게 전형적인 520평 S 패턴이다. 22평 패턴 두 개가 있는데, 터치 패턴은 뭐 당연히 네, 520평이 22평을 네, 터치하고 요게 이제 지지받고 네, 기준 상승을 재돌파 상승이겠죠. 이때도 당연히 거래량은 필수고요. 네. 페이크 조심, 여기서부터 페이크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약간 U자형
네, 상승하는 느낌이 들죠. 네. 그다음에 22평을 지지받고 돌아가기 때문에 3분 20개면 3, 2, 6, 1시간. 그죠?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 눌림 받다가 돌아 나가는 거고요. 22평 데드 크로스 패턴은 22평 데드 크로스 패턴은 52평이 22평을 데드 크로스 골든 크로스는 아시죠? 로스 낸 뒤 네. 가까운 시간 내에 52평이 22평을 재착 다시 골든 크로스 내면서 기준봉 또는 기준 상승을 재돌파, 기준봉을 재돌파 상승하는 거다. 이때도 거래량, 거래 대금은 필수입니다. 그냥 가격만 올리면 페이크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도 자 22평 여기서부터는 다 페이크 조심해야 됩니다. 이 페이크가 뭐냐 하면 앞에 물린 사람들 너무 많으면 그것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요거는 가장 전형적인 모습은 V자형으로 상승하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V자나 약간 U자 같은데. 그 다음에 5번 질질이 패턴인데요. 이 질질이 패턴은 52평하고 22평이 골드 아니 데드부터죠. 데드 골드 그 다음에 뭐 그걸 뭐라 그러지 딱 달라붙은 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수렴 다시 뭐 이 반복되거나 반복되거나 해서 22평 데드도 아니고 22평 터치도 아닌 것. 아닌데도 불구하고 기준 상승을 재돌파 상승하는 걸 말합니다. 이때도 거래량은 필수고요. 페이크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수렴 반복 이 부분들이 되거나 이 부분들이 뭐 컵 밥그릇이라고 이야기하죠. 위드 핸들 패턴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니면은 박스권 횡보 뭐 하다가 뛰쳐나가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그림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 질질 패턴은 요렇게 해서 오늘부터 숙제를 정확하게 요 기준 그러니까 제가 하고 있는 이 기준에서 벗어나는 재돌파 이렇게 벗어나도 재돌파가 나오기도 하죠. 재돌파 종목들은 숙제에서는 일단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이 5가지 패턴 플러스 거래량의 매매 기법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몸에 익히고 이제 거기에 응용 단계로 넘어가신 분들의 영역으로 저는 남겨두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숙제 시작하겠습니다. 넥스틸부터. 넥스틸 아까 설명드렸죠? 아까 그 정의 내리면서. 그래서 넥스틸은 저는 3분 70억 기준입니다. 7번 아이언 패턴이니까 피봇 2차 장선까지 뚫은 기준봉이 나왔으니 당일 고정지표 3가지는 모두 다 뚫었고요. 당연히 뚫었고 어디까지 올라가나 여기까지 올라갔다. 그리고 조정 1개, 2개 받고 하나, 둘, 셋, 넷에 돌아 나가는 음봉이 상한선 안으로 들어갔죠. 상한선 안으로 들어간 음봉 출현. 음봉이 출현해야 조정이다. 그래서 상승형 눌림은 고수의 영역이다. 그래서 숙제에선 제외하겠습니다. 그래서 음봉 확인하고 조정 확인하고 재차 돌아 나가는 상한선 패턴에서 7번 아이언 패턴이 만들어졌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첫 번째 타점을 언급하겠습니다. 최대한, 그리고 상한가까지. 두 번째, 동양철관. 동양철관은 일단 주의 종목이고요. 오늘 주의가 붙은지 어제부터 주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기준봉 검색 굉장히 큰 거래 대금, 그리고 시작이 20% 갭입니다. 무섭죠? 이러면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쭉 뺐고, 이 음봉은 상한선 밖 음봉이니, 조정이 상한선 안 음봉이 나올 때까지 나는 기다린다. 여기 상한선 안 음봉이고요. 그리고도 더 내려가니, 상한선 패턴은 탈락, 그리고는 횡보를 하다가 여기서 하나 올리고 그 다음에 올라가죠. 그래서 여기 종가상 요렇게 올려놓고는 이건 좀 애매하죠. 고개 빼꼼히 내밀었으니 이게 페이크일 수도 있으니 그 다음 캔들에서 쭉 하고 올라갔을 거예요. 거래대금 이렇게 빵 하고 터지는 거 보면, 터지는 거 보면 쭉 하고 올라갔고, 이 종목을 S 패턴으로 넣은 이유는 상한가에서 매도가 가능했을 것 같아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5위평 S 패턴 자리다 라고 보겠습니다. 요 정도 5위평 S 패턴은 숙제로 넣어두도록 할게요. 그 이후에는 예를 들자면 고점을 상한가 터치하고 여기를 또다시, 그러니까 종가를 기준봉으로 놓고서 이렇게 하는, 여기를 또다시 해서 뭐 여기를 5위평이 22평 데드 했다가 골드 했다가 그러니까 질질인가? 이러면서 여기를 매수해서 한다. 이거는 숙제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이 상승은 오늘 갈 만큼 갔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여기를 질질이로, 그럼 여기를 이렇게 이것도 다루지 않습니다. 이것도 숙제로 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타점은 여기다. 여기서 매도 끝. 그 뒤에 뭐 할 건 없죠? 요 뒤에서 매매를 해서 또다시 상한가를 두 번 익절을 할 수 있다. 이거는 우리 저를 포함한 초보자들, 5패턴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다룰 영역이 아니다 라고 저는 일단은 말씀을 드릴게요. 뭐 개별적으로 다루시는 거 제가 알 수도 없고 막을 방법도 없고 하는 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으나, 일단 제 숙제에서는 이 부분들은 매매 영역이 아니다라고 저는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휴스틸. 휴스틸은, 자, 그러면 이제 명확해지죠. 기준봉 검색되었고요. 상승 어디까지? 여기까지. 상승되었고, 명확해집니다. 상한선 안으로 들어온 음봉이 나왔고, 다시 앞에 기준 상승을 재차 돌파하는 상한선 패턴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휴스틸도 상한선 패턴이다. 휴스틸은 12시 좀 넘어서, 동양철관은 오전에, 넥스틸은 12시 부근. 즉 동양철관 요 밑으로 내리면 넥스틸, 휴스틸은 요 동시간대, 동양철관 오전대, 화성밸브는 그러면 언제일까요? 화성밸브는 오전에 이렇게 살짝 올렸는데 여기를 그러면, 자, 그럼 동양철관까지 아까 휴스틸까지 상한선 패턴 함께 보셨고요. 상한선 안으로 조정 들어온 음봉과 바로 돌아 나가는 상한선 패턴 보셨죠? 다음 이제 화성밸브의 차례입니다. 화성밸브 첫 번째 검색되었는데 피봇 2차 장선도 돌파를 했고 상한선 밖으로 나갔죠. 얘 기준봉으로 볼 거라는 거죠. 저의 기준봉 공식으로는 단기 이평이 정배열로 확 벌어진 모습이 아니더라. 그럼 저는 이걸 기준봉으로 보지 않는다. 확 벌어져서 나간 거, 여기를 기준봉으로 본다. 상한선 밖으로 이렇게 나갔다가 이렇게 다시 들어오죠. 그러면 여기를 재차 돌파를 하는 22평 데드크로스 패턴으로 어느 정도 상승의 수익은 가능했을 것 같고요. 가능했겠죠. 22평 데드크로스 패턴 5위평이
22평 데드 크로스 내고 빠른 시간 내에 다시 골든 크로스 내면서 상승을 하는 V자형 모양으로 올라가더라는 거죠. 여기는 기준봉이 아니고 여기를 저는 기준봉으로 봤습니다. 네. 이렇게 벌어지면서 이 상승들이 상한선 밖으로 크게는 안 나갔지. 어쨌든 나가주었다. 그렇게 해서 22평 데드 크로스 패턴으로 크게 수익은 뭐 고점에서 잘 매도하셨다면 수익이 나왔겠네요. 아니면은 뭐 종가나만 이 정도. 그래서 짧은 수익으로 뭐 손절은 안 되게끔 하셨을 것 같고, 그 다음 종가 기준으로 이렇게 완전히 22평을 이탈해서 골든 크로스 냈다가 또 데드 크로스 냈다가 또 골든 크로스 냈다가, 그죠? 데드 크로스 패턴도 아니고 골든 크로스 패턴도 아닌데 하락이 멈추고 슬금슬금 올라오면서 다시 이 상승의 높이를 재차 돌파를 하더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질질 패턴 자리이고요. 질질 패턴으로 터질 때 거래 대금도 나오고 상승도 나오니 이 상승 자체가 다시 상한선 밖으로 또 뛰쳐 나가게 됩니다. 이 음봉 상한선 밖에서의 음봉이라 상한선 패턴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음봉 조정 음봉으로 안 본다는 거죠. 그냥 상승의 일부다. 이렇게 했다가 상한선 안으로 들어온 음봉이 하나 여기서 나타나죠. 그래서 여기까지 매매가 어느 정도 가능은 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그죠? 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질질 패턴, 22평 데드 크로스 패턴 짧게. 그래서 화성 밸브 주의 종목이지만 오늘 워낙에 이 스틸, 밸브, 철관 시추를 위해서 필요한 뭐 재료들이라고 뭐 해야 될까요? 뭐 나중에 이렇게 뭐 크게 패턴행 부분도 보이긴 합니다만 화성 밸브 요렇게 7번 아이언 패턴 숙제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네오셈입니다. 네오셈은 이건 반도체 관련 종목이죠. 네, 반도체 장비. 네오셈이랑 PSK 홀딩스 오늘 두 개가 여기 두 개 지금 나와 있기는 한데요. 오늘 두 개가 좀 올랐고요. 네오셈은 검색이 여기서 됐고 검색 캔들 여기인데 상한선 밖으로 어쨌든 조금 나갔다가 바로 조정 들어오죠. 조정 들어오고 하락이 어디까지? 하락이 여기까지 됐구나. 그럼 요 하락 지우고 그리고 돌파해야 될 기준은 여기가 되고요. 거기를 이렇게 빵 하고 찔러주는데 중간에 페이크 자리가 없죠. 질질 패턴은 페이크 조심하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여기 페이크 자리가 어딘가에 한 번은 나와줘야 되는데 없었고, 그러면 얘가 페이크가 될 수도 있는데 고개를 이렇게 빼꼼히 내밀었으니 고점까지는 못 넘기고, 그럼 다음 캔들 한번 구경 한번 해볼까 라고 했는데 쭉 빼더라는 거죠. 야, 이거 완전히 큰일 났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이게 페이크 질질이를 위한 페이크였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조금 더 기다려 봅니다. 이거 자체 그럼 언제 내려갈 거면 다시 이 저가 부분 이 영역으로 내려와서 또 어떻게들 할 건데 다시 스물스물 올라가면서 이 페이크 자리를 깨더라는 거죠. 그래서 페이크 자리를 깰 때 여기를 진정한 질질 패턴의 타점이다. 질질 패턴이 나오면서 거래량도 나오니 캔들이 이렇게 상한선 밖으로 뛰쳐나가죠. 매도는 적당히 그렇게 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여기 기준으로 보면 여기고요. 기준봉의 고가 기준으로 보면 얘는 기준봉 고가를 못 넘긴 거니까 돌파가 아니고 기준봉의 고가를 여기서 돌파를 하니까 여기 좀 넓게 요렇게 여기서, 그다음 나중에 이제 뭐 고수님들은 뭐 이런 데서도 하시겠지만 제 숙제에서는 여기를 타점으로 잡지는 않겠습니다. 여기서 해서 뭐 매도는 적절히 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오셈은 이렇게 질질 패턴, 화성 밸브 질질 패턴 제가 아까 숙제로 낸 종목, 숙제 타이틀에 넣은 종목이고요. 다음은 PSK 네오셈 질질이 패턴이 나온 게 한
48분 2시 PSK도 질질 패턴이죠. 이렇게 나온 게 요건 조금 더 일찍 나왔네. 근데 얘는 한번 보시면 근접을 한 2번 정도 했어요. 그죠? 네오셈은 이걸 근접이라고 보기가 참 애매하죠. 그래서 페이크가 나온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그냥 제 생각입니다. 지나간 차트를 가지고 PSK는 그래도 근접을 2번, 여기도 근접 한번 해주고 해서 여기 질질 패턴 짧게 한번 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질질 패턴. 이렇게 매수 잘 해놓고 여기 꼬리 때네. 스캘핑으로 접근하신 분들은 이미 다 익절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도를, 그러니까 이런 경우 있죠.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질질 패턴 타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매수할 당시, 매수할 때의 나의 매매 방법, 매매 포지션, 나의 마음 상태는 적어도 캔들 1개 이상 상승을 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간다라면 캔들 1개 이상입니다. 그것도 3분봉 캔들 1개 이상을 나는 상승으로 보고 들어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매수를 한 입장이라면 이게 되게 조금 설명을 이렇게 일단 해보겠습니다. 했다라면 이거는 스캘핑은 아니죠. 이게 정의 내리기 나름이긴 한데 흔히 우리가 유튜브나 이런 데서 그 고수님들이 스캘핑 하시는 거 보면 이 스캘핑 보면 거의 호가뛰기를 하는 거잖아요. 스캘핑은 거의 호가 틱 단위로, 그죠? 몇 틱 먹고 이제 수수료 이상 내가 그거 하면 이제 거기서 이제 수익을 취하고 이제 매매 횟수가 이제 굉장히 많으신. 근데 즉 다시 말해서 매수할 시점에 나의 매도 포지션은 스캘핑 매도 포지션은 아니에요. 적어도 상승 이 마디, 상승 짧은 마디든 상승 한 마디를 노리고 돌파 타점 들어가서 이 상승 한 마디를 보고 내가 들어간 건데,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이 시도하는 이 매매는 스캘핑은 아니다는 거죠. 매수 시점에. 그런데 이렇게 흔들 때 매도를 해버리는 건 스캘핑적 매도죠. 그죠? 근데 어떨 때 이렇게 매도를 해야 될 때도 있기는 한데, 그래서 거래대금이 많이 들어오고, 이건 시총이구나. 죄송합니다. 거래대금이 어느 정도 좀 들어오고, 얘는 시총 대비 거래대금이 많이 들어온 건 아니에요. 근데 유통 비율이 작아서 들어올 만큼 들어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는 한데, 그래서 거래대금이 많이 들어온 당일, 좀 거래대금이 좀 많이 들어온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주도주의 후보가 될 수 있는 종목에서 매매를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게, 이런 거 아니라 그냥 거래대금이 크게 막 많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종목들에서 돌파다 하고 들어갔는데 흔드는 게 아니라 빼버리는 경우가 생기죠. 그런 것들은 보면 급등, 급등주나 시총이 조금 얄팍한 어떤 그런 종목들은 뭐 흔드는 게 아니라 그냥 빼버리는 거예요. 흔드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때는 그냥 막 여지없이 손절을 가야 되는데, 좀 요런 종목들에서는 요런 흔들 때도 매도가 나간다는 건, 매수는 한 이 정도까지 예를 들어서 봤는데 매도는 호가 단위로 보고 있더라. 매수는 캔들로 보고 있는데 매도는 호가로 보고 있더라. 이거 짝이 좀 안 맞잖아요. 매도를 호가로 보면 매수도 호가로, 익절을 캔들로 보고 있는데 손절을
호가로 보고, 호가라기보다는 손절은 틱으로 보고 있더라. 이게 짝이 안 맞다는 이야기죠. 손절을 틱으로 나는 철칙으로 삼다 그러면 익절도 사실 틱으로 잡아야 되지 않나요? 그래야 여기서 매도, 시작 올라가서 매도, 아니면 시작 올라가서 여기서 매도, 이건 난 모르겠고, 아니면 여기 다시 사서 또 매도, 그리고 쭉 빠질 때 오케이, 그러다가 여기서 또 사서 매도, 그럼 여기 바이 셀 뭐 돌파만 친다면 뭐 그렇게 쓰여지겠죠. 그게 아니라면 바이 셀 정도, 여기는 홀딩, 바이 셀 정도, 바이 뭐 셀 정도, 아니면 바이 셀 정도, 이렇게가 이제 캔들 보고 매도하는, 익절하는 거 아닐까 싶어서 요 부분은 그게 보여가지고 한번 설명했는데, 그때그때 조금 다를 수도 있으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요거 질질 뱉던 짧게 나와 주어서 숙제에 넣었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SP소프트입니다. 검색이 되었고요. 네. VI 풀리면서 검색이 되었네요. 그리고 조정 들어갔는데 조정 캔들이 상한선 안으로 들어갔죠. 5위평 지지를 조금 원격에서 조금 멀리 떨어져서 받았습니다. 이 조정받는 음봉이 너무 크다 보니, 그래서 이런 종목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생각 많이 들기도 하죠. 왜냐하면 지나고 나서는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보이는 거죠. 야, 이거 여기 그럼 돌파인데, 이거 돌파했다가 이 고가 돌파 못하고 또 그냥 꼬그라지는 경우, 우리가 점심시간 이후에 급등주에 이런 그림들이 자주 나오잖아요. 찔러놓고 장대로 빼버리고 또 돌파하는 척 하다가 페이크 걸고 또 빠지고 그러다가 올라가고, 뭐 그것까지 염두해 두시고 한번 매매에 착안을 해보시면 상한 돌파다. 근데 거래대금이 이렇게나 들어오는데, 그래서 상한선 패턴으로 매수하고 손절 생각하고 버텨봤더니 올라가더라 거죠. 그래서 익절의 상식 첫 번째 자리에서 뭐 익절을 하시든, 아니면 이 정도면 넉넉하다라고 생각해서 익절을 하시든, 근데 19,570원을 찍었으니 2만원은 일단은 조금, 2만원 부근에서는 좀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하고 익절을 어디서든 가능은 하셨을 것 같습니다. 2만원까지 찍고 일단은 이렇게 빠져 주었습니다. 이렇게 SP소프트 마감이 되었네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패턴? 일단 상한선 패턴이다. SP소프트 상한선 패턴으로 구름대 아래에서 출발했지만, 물론 일봉상 꼬리를 길게 달았지만 패턴 7번 아이언 패턴 나와서 충분히 수익을 주고 갔다. 여기 1차 익절 구간, 익절의 상식 첫 번째 자리 이후 이것도 상한선 밖으로 나간 기준봉이니, 음봉, 상한선 안으로 들어온 음봉 이후 다시 재돌파는 머리만 이렇게 살짝 내밀었다 기다렸다가 다시 올라간다. 갈 수는 있겠죠. 또 들어갈 수는 있겠죠. 상한선 패턴 정도로 해서 또 들어갈 수는 있으나, 아까 이미 여기서 이렇게 올라올 때 19,530원 찍는 거 보고는 2만원 염두를 해 두셨다면, 매수를 하더라도 2만원 부근에서 매도는 한번 고려해 봤을 법하다 라는 생각 듭니다. 그리고 다시 상한선 패턴으로 나가면 상한선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또 그쵸? 제대로 터진 5패턴의 상승은 상한선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얘 못 나갔죠. 못 나가네? 그러면 나도 나가자.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나머지 종목들 3표 시멘트, 이거 같은 경우에 숙제로 넣지 않은 이유가 음봉이 상한선 밖 음봉이어서 숙제로 넣지 않았습니다. 이걸 상한선 패턴으로 저는 숙제로 넣지 않는다.
그냥 이 상승의 한 몸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이 부분의 매매는 고수님들에게 양보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에코프로모티도 여기 재돌파 이거는 별로 재돌파가 없어서 숙제에서 뺐습니다. 하이스틸 이것도 스틸이죠. 아까 넥스틸, 휴스틸 요 휴스틸하고 똑같네요. 차트가 요 부분 휴스틸하고 재돌파 똑같죠. 상한선 안으로 음봉 들어오고 재돌파하는 상한선 패턴입니다. 이거 상한선 패턴인데 왜 숙제를 안 넣느냐? 피봇 2차 장선 아래니까 영역 아래 종목이라서 이 종목은 숙제로 제가 넣지 않은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어보브 반도체는 여기 페이크 PSK 아니 네오셈 요 페이크 네오셈은 조금 올려주려고 이렇게 돌파하는 페이크 어보브 반도체는 돌파 못한 페이크. 그 다음에 에코앤드림은 검색된 이후 재돌파가 없었고요. 퀄리타스 반도체 에코앤드림은 7번 아이언 패턴 상관없이 보면 상한선 밖 음봉 조정 들어오고 5위평 S 패턴으로 올라가 주긴 했다. 여기도 살짝 엉켰어요. 5위평과 12평이 데드크로스 골드크로스 바로 나와버렸습니다. 이 정도는 봐줄 수는 있으나 3분 70억 기준은 아니다. 기준봉이 요 기준봉은 3분 30억 검색된 이후 S 패턴이겠죠. 그래서 저의 숙제 종목은 아니다. 저의 매매 종목도 아니었을 겁니다. 퀄리타스 반도체는 찌르고 빠졌고요. 반도체가 또다시 반도체 얘는 퀄리타스 반도체는 시스템 반도체 온 디바이스 AI 이렇게 엮이는데요. PNT 2차 전지네요. PNT는 요 최근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종목인데 재돌파가 없었습니다. 피봇 2차 장선 위에서 아래에서 요것도 상한선 밖 음봉이라서 이 종목은 5패턴으로 저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DI 여기서 상한선 안 음봉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상한선 밖 음봉이고 상한선 안에서 돌아서 나가서 이렇게 나가는데 또 상한선 패턴 치면 되잖아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앞에서 제가 저의 기준을 세운 대로 제가 숙제를 하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차라리 이 종목은 여기 이것도 상한선 패턴으로 다루지 않겠습니다. 에코프로 BM 이거는 상한선 패턴 S 패턴 이렇게 하기에는 캔들이 너무 사이즈가 난쟁이들이라 제외. 포스코 스틸리오는 기도만 하고 나갔습니다. 포스코 퓨처 M도 캔들이 너무 작아서 패스. 주성 엔지니어링 이건 무슨 패턴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하나, 둘, 셋, 넷, 셋 돌아나가면 상한선 패턴, 다섯 셋 돌아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S 패턴인데 S 패턴이라고 부르기에 또 그림이 안 나왔다. 그래서 패스. 그림 안 나오면 패스. 한미반도체 피봇 2차 장선 위에서 재돌파 있었습니다. 하지만 음봉이 상한선 밖이라 저의 5패턴은 아닙니다. 그래서 숙제 종목으로 넣지 않았고요. 한일시멘트 기도만 하고 나간 거, 삼성전자 바코드, 포스코홀딩스 바코드, 제주반도체 또 올려놓고 다 뺐고요. 한국석유 오늘 이렇게 고가까지 찍어놓고 쭉 꼬리 달린 음봉 워트 피봇 2차 장선 위에서 재돌파 없었고요. YEC도 마찬가지 고가 길게 2만원까지 갔다가 이렇게 쭉 빠졌네요. 19,490원. C사이트 밑에서 올리다가 다시 내려앉았다. 어제 이거 상한가 점상 갔던 거네요. 그죠? 점상 갔던 건데
네, 이틀 전 점상 가격을 이탈을 했다가 살짝 위로 올렸네요. 주의 종목입니다. 나머지 가스공사 일봉으로만 보겠습니다. 가스공사, 네, 그 다음에 SM, 에코프로, 우리기술, HLB, 현대차, 네, 알테오젠 오늘도 양봉으로 살짝 마감되었고요. 이수페타시스 여기서 이렇게 돌아 나가면 이제 22평 터치 패턴으로 되는 건가요? 그죠? 52평이 22평 위에서 미끄러지듯 터치해서 이렇게 올라가주는 상승, 내일부터 터져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유한양행, 셀트리온, HMM, 이오테크닉스, SK하이닉스, 네, HD 현대 마린 솔루션, 두산 에너빌리티, 대한해운, 네, 이게 LS 일렉트릭, LS가 지금 조정받네요. 많이. 흥구석유, 모나리자가 어제 왜 올랐는지도 모르겠는데 오늘 왜 빠졌는지도 모르겠네요. 뉴스. 모나리자 인도네시아 제지회사의 4천억 규모 뭘 매각해? 아, 매각된다고요? 모나리자가 인도네시아 회사가 되는 건가요, 드디어? 우와. 해외 사모펀드 모건스탠리 프라이빗 에쿼티가 모나리자와 쌍용 CMB의 대주주인 MSS 홀딩스 지분 100%를 APP에 4천억 원에, APP는 아시아 펄프 앤 페이퍼. 인도네시아를 무시할 수 없는 게 이제 인도네시아는 그 원재료가 풍부하잖아요. 이 재질을 만들기 위한. 그래서 체결했다고. 그래서 MSS 홀딩스는 코스피 상장사인 모나리자 지분을 50.99% 보유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비상장사인 쌍용 CMB 주식도 100% 갖고 있는데, 그래서 모나리자 쌍용은, 네, 이 모나리자를 APP, 저 글로벌 10, 탑 10.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우리나라보다 GDP, 높을 수도 있습니다. 원주민들 그 총소득 제외해버리면 우리보다 높을 수도 있어요. 판다는 소식에, 네. 그래서 이게 뭐 50%를 사모펀드가 갖고 있어가지고 이미 뭐 그죠? 외자 회사겠죠? 일단 그렇다는 이야기가 있었네요. 그래서 올랐다가 다시 빠진 건가? 분봉을 보면 그냥 쭉 꽂았네요. 거래대금도 어제만큼 나왔고, 네, 그렇게 해서 뭐 한가는 안 갔고, 요렇게 어쨌든 오늘은 제가 5패턴 아까 기준 설명해 드린다고 앞부분 시간을 좀 잡아 먹었고요. 3분 70억 검색 종목과 7번 아이언 패턴 종목들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숙제는 요렇게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전일 대비 등락률 뭐 크게 네, 오늘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며칠 동안 계속 네, 이 포항 앞바다 707 광구 관련해서 종목들이 많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내일 하루 쉬고 모레도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일지 시장 한번 잘 지켜보시고 돈 많이 들어오는 쪽으로 해서 5패턴 매매 꼭 하시기를 바라면서 저도 7번 아인 패턴에 매진을 할 건데, 제가 이번 주는 매매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인사 이동 시즌이라서 이것저것 좀 챙길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 오늘도 매매가 없었고 어제도 매매가 없었고, 내일부터는 제가 또 징검다리 연휴 금요일 휴가를 내서 내일부터 어디 좀 다녀올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이렇게 숙제 나가고, 금요일 시장 숙제는 제가 주말에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제가 보고 숙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게으름 피워도 양해 부탁드리고요. 내일 잘 쉬시고 6월 6일 현충일
뜻깊은 현충일 맞이하시고 잘 쉬시고 금요일 시장도 어쨌든 잘 보시고 돈이 강하게 들어오는 쪽으로 5패턴 매매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 언제나 항상 감사드립니다.